80K 이탈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이러한 상황 속 트럼프는 매파였던 케빈 허쉬를 연준 의장으로 뽑고 셧다운 등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젠 정말 끝난 것일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모든 의문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최후의 보루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80.6K 저점 이탈을 목전에 앞두고 소폭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모두가 앞자리 7자로 바뀌고 74K를 간다, 하락장 시작이다를 주장하고 있으니 많이들 불안하시고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걱정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인가, 금은의 폭락, 코인은 도대체 언제 상승하는가,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부터 매파로 알려진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 금은의 폭락까지 현재 시장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아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긁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매매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볍게 복귀해보면 90K 언저리의 큰 매물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지 못하면 아래 구간 유동성인 86.3K를 흡수하러 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때문에 결국 크게 상승하는 파동이 중요한 것이므로 유동성 흡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분할로 롱을 매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 전 현재도 86.9K의 스윙 롱을 홀딩 중에 있는데요. 만약 86.3K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최하단 유동성인 84.4K까지 흡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 추매해가면서 평단을 조절해볼 계획입니다. 보실 수 있듯 저는 84.4K 아래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분할로 받을 예정임을 공유해드렸고, 예정대로 84.4K가 이탈될 때 한 번, 이어서 83.7K가 이탈되는 구간에 한 번, 두 번 분할로 롱을 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85.4K의 롱이 물려있는 상황이네요. 크게 수익을 보던 포지션이 음전을 했고 손실도 보고 있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손실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일 뿐 트레이더는 맞고 틀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 따른 대응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점을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대응을 매일매일 밤새가며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남기는 이유가 바로 트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매 계획, 현재 드는 생각, 각종 대응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것과 관점을 툭 하고 던지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잠수 탄 적 없고 혼자 조용히 대응하고 했지 않은 비열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끝까지 책임감 갖고 모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점만 툭 던지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솔직하고 진솔한 차설 모습 유지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진짜 열심히 한다, 진솔하다 느껴지신다면 3초만 소요해 주시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6가지의 조각을 먼저 이야기 드릴 거고 이 조각을 종합하여 결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모든 조각을 이해하셔야 결론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조각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와이코프 패턴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와이코프 패턴은 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횡보하며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가짜 이탈 및 흔들기를 한 뒤에 실제 돌파를 만들어 추세를 진행시키는 단계적 가격 패턴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80.6K를 찍을 당시 셀링 클라이맥스가 발생하고 박스 구간을 그리며 축적 단계를 만들어 준 뒤 저점 구간에 붙이는 흔들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성해준 축적 박스 내부 구간에 들어간 뒤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각 쓰리마켓 패턴입니다. 쓰리마켓 패턴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횡보를 통해 물량을 매집한 뒤 박스권을 상방 돌파해 윗 구간에 숏 물량을 털어내고 추격 롱 포지션을 태우고 나서 다시금 박스 내부로 들어와 롱 포지션을 손절시킨 뒤 마지막으로 숏을 태우고 롱을 매집하여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93, 94K 상단, 83, 84K 하단을 두고 큰 박스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박스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부 진입 그리고 또다시 하단 돌파가 발생한 뒤 소폭 반등하여 83, 84K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고 박스권 내부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각 채널 페이크아웃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면 유의미한 하락 채널 하나가 작동가 됩니다. 바로 이 채널인데요. 채널의 유의미성부터 검토해보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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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지지 보실 수 있듯 채널 상단과 하단을 두고 지지와 저항이 명확히 관찰되는 채널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한 뒤에 재차 채널 내부로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채널 페이크아웃이라고 하며 페이크아웃의
선수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로 큰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채널의 반대편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네 번째 조각 일봉 추세선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로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일봉에서 20%가 넘게 하락이 나온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추세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듯 이러한 노란색 추세선이 작도가 되는데요. 이를 오른쪽으로 연장하면 보실 수 있듯 이러한 추세선이 작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추세선 부근에 닿은 상황, 소폭 반등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네 번째 조각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각 12시간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2시간 봉을 보면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였으나 RSI 저점은 거의 비슷한, 즉 괴리가 나온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12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지난 1년 전 저점 부근에서 등장한 신호로 약 1년 만에 등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다섯 번째 조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CME 갭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CME 갭이 존재합니다. 아래 구간 갭을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보실 수 있듯 위 93K 구간에 CME 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번 주말간 CME 마감 구간이었던 84.5K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CME 개장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윗갭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CME 갭을 무조건적으로 채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나 매우 높은 확률로 채운다는 점을 주목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네, 지금부터 이 6가지 조각을 모아 결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와이코프 패턴, 두 번째 조각 3마켓 패턴, 세 번째 조각 채널 페이크아웃, 네 번째 조각 일봉 추세선, 다섯 번째 조각 12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여섯 번째 조각 93K CME 갭. 위 모든 조각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설령 소폭 눌림이 더 발생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저점 부근 및 추세 반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조각의 핵심 포인트인 84K 매물대 재돌파 및 지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성공한다면 세 번째 조각의 채널 반대편인 87에서 88K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것이며, 연계하여 이 채널 상단의 4터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채널 상단 돌파 및 93K CME 갭까지도 충분히 기대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차,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인가? 금, 은의 폭락, 코인은 도대체 언제 상승하는가? 입니다. 먼저 케빈 워시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의 뒤를 이을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를 임명하였습니다. 이 케빈 워시는 매파라는 인식이 있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는 과거에 매파가 맞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공격적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트럼프의 저금리 정책에 동조한 그야말로 트럼프의 최측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트럼프도 주가를 중간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뛰어하는 상황에 그의 계획과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억지로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케빈 워시는 과거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최첨단 소프트웨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실제 각종 코인 프로젝트까지 참여한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파월보다 가상화폐에 대해 훨씬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 게 매파여서 부정적이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오히려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케빈 워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금, 은에 대한 간단한 생각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강하게 올라오던 금과 은이, 은은 40%가 넘게, 금은 10%가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안전자산도 빠지네, 시장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진짜로 봐야 할 건 빠진 규모와 그 돈이 어디로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 시장은 시가총액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말도 안 될 수준으로 훨씬 큽니다. 움직이는 자금의 절대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조정으로 빠진 자금만 놓고 봐도 그중 단 1% 극히 일부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매우 큰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아직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유입 자금 대비 가격 반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큰 저수지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작은 수조에 붓는 것은 수위 변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제 그 와중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는 점입니다. 원래 같으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금, 은 등이 무너질 때 더 빠르게 크게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왔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고 전통 안전자산이 크게 흔들리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견디는 흐름이 나왔다? 이건 포지션의 재조정과 자금 회전 가능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시장은 한쪽이 꺾일 때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과 은에서 빠진 자금이 현금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체 자산으로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대체 자산 후보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 코인만 죽이고 힘들게 하고 있고 지속적인 패닉을 유발하고 있으니 당연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간들은 모두 기회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지난 3달간 비트코인은 같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막 움직임이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인데 이렇게 흔들기만 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조롱과 극도의 공포만 강하게 심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는 역사와 자금의 흐름을 믿고 묵묵히 제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총 6가지 조각을 근거로 하여 현재 구간은 저점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둘째, 케빈 워시 매파는 과거형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셋째, 금, 은이 폭락하며 나온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충분히 돌 수 있다. 그 중 극히 일부만 돌아도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모든 것이 해소되는 날은 우리가 크게 수혜를 보는 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